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는요, 한 주간의 코인,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녹화일이 6월 17일입니다. 참고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죠.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 선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도자료는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다시 긴장 모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담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길에 올라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재차 소용돌이에 빠지는 모양새인데요. 국제 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7일 기준 오전 8시 56분 정도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18% 떨어진 10만 6,799달러의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즉시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발언은 중동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시장 기대와 엇갈려서 불안을 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중 소셜미디어에 테헤란 대피를 언급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며 곧바로 조기 귀국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지난밤 뉴욕 증시 개장 중에는 이란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발언도 있었으나 돌연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S&P 500 지수 선물은 0.3% 하락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9% 급등해 배럴당 73.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원유 공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주요 원유 수출 시설 공격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남파르스 가스전 공격 등으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커리 그룹의 데이비드 도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관세 정책 등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연말까지 시장의 금리 기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선물은 0.5% 상승했지만 미국 선물 하락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선물은 0.2% 상승에 그쳤고 오스트레일리아 S&P AX 200 선물은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해서 10만 7천 선이 무너졌고요. 이더리움은 2,53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동이 얼마나 확산될지, 미국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충돌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동 정세가 더욱 격화된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 전반의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증시 또 코인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발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는 현물형 이중 ETF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S1 등록 서류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ETF는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ETF라는 명칭을 갖고 요크빌 아메리카 디지털 자산운용사의 후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ETF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동시에 노출될 기회를 제공해서 직접 투자에 따르는 복합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데요. ETF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ETF의 티커명 및 현금 수탁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트루스 소셜은 크립토닷컴이 암호화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명시하면서
이후 주요 실행 대행 계약 조건에 대한 요약과 함께 S1 서류 수정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ETF 신청은 6월 13일 SEC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23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보유 등록 계획을 승인한 데에 따른 겁니다. 당시 회사 측은 증권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TMTG는 이후 25억 달러의 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용으로 조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ETF 신청으로 인해 함께 훈풍이 불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함께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가격이 반등 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이 92% 넘게 급증했고요. 가격은 8% 올라서 1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 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는 144달러 저점에서 반등해서 16일 오전 기준으로 15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런 급등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이 있습니다. 이 코인쉐어스 솔라나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서 S1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솔라나도 기업들의 재무제산에 편입될 거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또 홍콩 증시에 상장된 밈 스트래티지가 최근 2,440 솔라나를 매입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 투자한 최초의 홍콩 상장사가 됐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161달러 수준의 1일 50일 평균 이동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커지면서 1일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173달러, 이어서 180달러에서 200달러 구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상승세가 주춤하고 161달러 돌파에 실패할 경우 솔라나는 140달러 지지선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1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XRP 관련 기사입니다. XRP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RP가 2% 상승하면서요, 일중 최고가인 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흐름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 종료 기대감이 XR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의 반등과 함께 상승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2% 증가해서 3.34조 달러를 기록했고요. XRP 상승 배경에는 리플과 SEC 간 장기 소송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플은 SEC와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고요. 해당 합의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안이 승인되면 리플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XRP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XRP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XRP는 하락세기형 패턴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2.25달러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 종가 기준으로 이 상단을 돌파할 경우 기술적 목표치로는 3.12달러로 현재가 대비 약 40%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사용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늘고 있죠. 이번엔 엘사바도르 소식입니다. 엘사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과 체결한 비트코인 추가 비축 금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코인텔레그래프트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사바도르가 IMF와의 14억 달러 대출 협정 후에도 비트코인 매입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엘사바도르 비트코인청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 지갑에는 현재까지 총 6,209개의 비트코인이 보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 협정 발표 이후 240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건데요. 협정에 따르면 IMF는 엘사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차원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하루 1개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MF 미주국 책임자인 로드리고 발데스는
엘사바도르는 협정에 따른 비트코인 비축 중단 약속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기술적으로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IMF 협정의 유연한 해석이 엘사바도르가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앤디 리아는 매입 주체가 비공공 부문이거나 자산이 재분류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엘사바도르가 IMF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비트코인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자산을 통한 엘살바도르의 해외 송금액은 2025년 들어서 급감했습니다. 엘사바도르 중앙준비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디지털 자산을 통한 해외 송금은 총 1,600만 달러로 이는 전체 해외 송금의 0.5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디지털 자산 기반 송금의 효용성과 이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 역시 암호화폐 관련 XRP 기반 상장 지수펀드의 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가 XRP 기반 상장 지수펀드인 퍼포스 XRP ETF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하고 이번 주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TF는 2025년 6월 18일부터 티커명 XRPP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퍼포스 XRP ETF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스팟 XRP ETF로 투자자들이 XRP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간단하고 규제된 방식을 제공합니다. 퍼포스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블라드 탑세스키는 이번 승인을 캐나다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돌파구로 평가하면서 캐나다가 디지털 자산 규제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펀드는 환해징 유닛, 비해징 유닛, 미국 달러 유닛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세금 우대 저축 계좌 및 등록 은퇴 저축 계좌에서도 보유할 수 있어서 캐나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번 ETF 출시 소식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중요한 기한을 앞둔 시점에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의 글로벌 수용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ETF 출시와 함께 XRP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2.3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오늘 ETF 관련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번 기사도 ETF 관련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7일에 밝혔습니다. 이는 신청 검토 단계에 불과하며 승인이나 거래 허가를 의미하진 않는데요.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해 비트코인 가격을 밀접하게 추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ETF는 신탁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부분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 주식들은 NISE 아르카 규칙 8.2012에 따라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 초기 S1 문서에는 펀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할 것이라고 명시가 됐지만 이번 공지에는 이더리움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포리스 덱스 트러스트 컴퍼니가 신탁의 비트코인 수탁자로 지정되어 오프라인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입니다. 펀드의 순 자산 가치는 CF 벤치마크 지수를 기반으로 매일 계산됩니다. 이 ETF는 투자자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번거로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ETF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려면 SEC의 S1 등록 및 규칙 변경 제안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인 흐름과 관련한 ETF 소식들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더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9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연초 이후 최대 규모인 1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견고하게 유지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특히 XRP는 최근 3주간의 자금 유출을 마무리하고 순유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상승 흐름과 함께 기관 주도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인시어스에 따르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 14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누적 유입액은 올해 들어 103억 6천만 달러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산별로는 비트코인이 13억 달러의 유입을 기록해 최근 2주간의 유출에서 반등했고요.
이더리움도 5억 8,300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2월 이후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XRP가 1,180만 달러를 유입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4억 7천만 달러로 전체 유입을 주도했고요. 스위스, 독일, 캐나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홍콩과 브라질은 각각 5,680만 달러, 85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최근 저희 경제톡에서 블랙론과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보유량 관련 기사를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과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블랙록이 소폭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양사 모두 공격적인 매입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순위는 유동적인데요. 스트레치지는 59만 2,10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이는 약 633억 달러 규모입니다. 최근 매입된 1,100 비트코인은 평균 10만 4,080달러에 매입이 되고요. 해당 거래 금액은 약 10억 달러입니다. 스트래티지는 2025년 말까지 목표 수익률을 25%로 설정했습니다. 블랙록은 자사 ETF 상품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66만 9,523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약 714억 1천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최근 몇 주간 약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바 있는데요. 블랙록은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 블랙록이 보유량 면에서는 우위에 있긴 하지만 두 기업 모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향후 경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두 기업이 합산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의 약 6%에 해당돼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6년간의 준비 끝에 디지털 유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일 총재 크리스티엔 리가르드는 지난 12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 승인이 나면 디지털 유로를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가르드는 유럽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가 디지털 유로 도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녀는 디지털 유로가 지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자결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금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현금 유통과 새로운 지폐 발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가르드는 디지털 유료가 유로존 내의 통합 결제 생태계를 지원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수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개인 간, 기업 간 거래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유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IPO 시장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뛰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IPO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 첫날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1년 호황기 이후 가장 뜨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드론 기술 기업 에이로그룹 홀딩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인터넷그룹, 케이블 네트워크 뉴스맥스는 각각 140%, 168.5%, 735%의 첫날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모두 IPO를 통해서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증명했는데요. 플로리다대 금융학 교수인 제이 리턴은 첫날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신생기업으로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리테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시장 흥행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첫날 주가가 2배로 오른 316개 기업 중 약 90%는 향후 3년간 평균 46%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IPO 첫날 열기가 장기 투자 성공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반면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 치폴레는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상장 후 수년간 주가 상승을 이어간 치폴레는 지난해 50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IPO는 올해 최대 규모로 꼽히면서
첫날 168.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렉 마틴은 서클의 상장은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보여준다며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는데요. 에이로그룹은 지난 5월 6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IPO 첫날 14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드론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시점과 겹치고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맥스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IPO를 통해서 735%의 첫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IPO 가격 대비 24.2%로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은 실망스러운 이후 성적을 보였는데요. 디지털 헬스 기업 오마다 헬스는 상장 첫날 21.1% 상승했지만 지난주 IPO 가격보다 10%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에드테크 스타트업 MNT에는 IPO 첫 세션에서 64.8% 상승했지만 현재 총 15.7% 성장에 머물고 있고요. 그렉 마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같은 외부 요인이 다시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IPO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IPO 시장의 재활성화는 기술 및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텍사스 역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으로 사용을 하는 이 법안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발효되는데 6일가량 남았습니다. 비트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 데니스 포터가 16일 이같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법안을 서명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6일 뿐입니다. 해당 법안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것으로 주 정부가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명시를 합니다. 에벗 주지사가 법안을 서명하지 않아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법률로 성립이 되는데요. 데니스 포터는 에벗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텍사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스스로를 암호화폐 법안 지지자라고 칭해왔고요. 텍사스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비트코인 예비금 추진은 텍사스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뉴햄프셔의 켈리 아요테 주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서명을 했는데요. 애리조나의 KT 홉스 주지사도 방치된 암호화폐를 주 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업계는 텍사스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친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 연기금 및 공공자금의 투자 다각화, 정부의 디지털 자산 이해도 제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17일 더 코인 리퍼블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확산과 이에 따른 주권 위협을 우려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올해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채택은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국 통화 정책의 엄격한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 시스템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라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경제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